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참 좋은 NTV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론 좀 보면서 거기에 맞는 경매 물건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소유자가요, 매매를 하던 경매로 낙찰을 돼가지고 소유권을 잃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임차인이 됐던, 낙찰됐는데 거기에 또 임차인으로 들어가던 해서 들어갔을 경우 대항력은 언제가 되겠냐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물건은 대전 서구 월평동의 누리아파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주택의 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경우, 전에 소유자였는데 경매로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최고가 매수인이 갔더니 그냥 나 여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만약에 임차인이 됐다. 그때 대항력 발생 시점은 언제이냐라는 겁니다. 주택의 대항력 요건은요, 건물의 인도를 받고, 그러니까 전입이죠. 전입을 하고, 그리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증에 기재가 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항력 발생 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다음 날 오전 0시예요. 그때 발생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그거 찾아가지고 상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매매든 경매든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타인에게 매각을 하고요. 매각을 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를 한다면 이분의 대항력은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날 0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경매 물건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월평동의 누리아파트 103동 물건이네요. 감정 가격은 7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변경이 2번이 됐어요. 뭐 이건 채권자가 변경을 하던 뭐 일반적인 문제로 인해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 정도 변경 신청했고요. 10월 19일 날 경매 입찰을 했는데 유찰됐어요. 아무도 안 들어온 거죠. 안 들어와서 유찰됐습니다. 30% 저감된 금액 5억 2,990만 원이에요. 11월 23일 날 입찰입니다. 보증금은 이거의 10% 5,299만 원. 제가 이렇게 매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쓰는 가격의 10%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직도요.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상관없이 막 또 현금 찾아와가지고 집어넣는 분도 가끔 봤어요. 그거 안 됩니다. 수표로 그냥 딱 찾아오시는 게 좋아요. 5,299만 원 이렇게 넣으면 조금 불안하죠. 그냥 5,300만 원 딱 찾아갖고 한 장 딱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1,000만 원짜리 뭐 5장, 그리고 100만 원짜리 3장 이렇게 해서 넣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1 타입, 그리고 대지권은 14평, 한 15평 정도 되네요. 여기 보면 관련 사건이 있어요. 관련 사건이 타경이죠. 경매 사건입니다. 옛날 사건이거든요, 이게. 거기에 1394번 해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매각 물건 현황을 보니까 가격 시점은 21년 7월. 이제 한참 오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높겠죠, 현재로서는. 15층 중에 10층, 그리고 101 타입이다. 주거용이다 라는 거고,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10월 20일이에요. 10월 20일인데 전입이 2000년 4월 6일이에요. 빠르죠? 그럼 대항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전 소유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관련 사건을 제가 아직 안 봐서 그러는데 이분이 전에 소유자였어요. 전에 소유자였는데 경매로 집을 잃었습니다. 근데 현재 소유자가 그 당시 최고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고 그분도 낙찰을 받고 나서 기한 후 납부를 하셨더라고요. 늦게 납부를 하셔가지고 갔더니 뭐 이분이 더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임차인으로 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 전문가 멘트를 보면 옥션원이죠. 옥션원에서 이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차인 누가 전 소유자이고 전 소유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기가 격려되었다. 낙찰로 소유권 이전이 격려된 겁니다. 촉탁 등기죠, 이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 2기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이제 이분은 그 2기일부터 대항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가져온 2기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라. 그러니까 알아보라는 겁니다. 잘 알아보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전 소유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등기부 현황을 볼게요. 여기 전 소유자가 2000년도였죠. 그러니까 현재 임차인입니다. 2000년도니까 2017년 10월 20일 요게 지금 등기부 현황상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이거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소유권 이전 매각이었죠. 이때 당시에 이분이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요 낙찰받았을 당시에 이 현재 소유자가 이 등기한 요날 소유권 이전한 이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분이 소유권 이전을 촉탁 등기죠. 이날 했는데 혹시 대출을 10월 22일 날 받았다라고 한다면 공간이 뜨죠. 원래 이분은 21년 그렇게 되면 10월 21일 그러니까 10월 21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데 만약에 22일 날 근저당 설정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순위 채권자는 새마을금고고요. 지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2억 한 이분이 선순위 채권이 한 2억 3, 4천 정도 된다고 보고요. 한 2억 3천 그리고 이분이 한 2억 1천 그러면 한 4억 4천 4억 5천 정도의 채권이 있겠네요. 그리고 요거 후순위 또 채권이 있죠. 2억 6천 그러면 이분이 경매 받는다고 하면 높게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이분이 경매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분들은 채권은 거의 다 변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뭐 무리되는 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취하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관련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월평동 누리아파트 103동 10층 옛날 사건이죠. 100일 타입 똑같고요. 누구 있고 뭐 채무자 누구 있고 은행 무슨 은행이네요. 은행에서 경매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가 2017년 6월 20일 감정가격이 3억 5,300이었는데 한 번 유찰되고 거의 98% 거의 감정가 대비 비슷한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차순위 금액이 뭐 3억 2,500대 뭐 경쟁이 뭐 그렇게 나쁘게 받으신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매각 결정 기일이 8월 1일 그리고 이 결정이 나고 확정되는 게 또 일주일 뒤입니다. 그러면 8월 8일 정도에 확정이 되고 8월 8일부터 한 3주 정도 기간을 주죠. 대금 지급 기한을 줍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가 대금 지급 기한이었는데 이분이 납부를 안 한 거예요. 8월 30일까지. 자, 경매에서요. 본인이 잔금 납부할 돈이 없다 그러면 여유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납부 기한보다 여유가 좀 있습니다. 지급 기한보다는요. 그럼 지급 기한이 만약 8월 30일이었어요. 언제까지 기한이 있냐면 다음 경매 입찰 기일에도 잡힐 거 아니에요. 납부를 안 하면 그 입찰 기일 3일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돼요. 대신에 뭐 연체료 같은 거는 물겠죠. 그거는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0월 20일 날 아까도 봤지만 10월 20일 날 잔금을 납부하셨어요. 잔금 납부하고 보통 한 달 이내에 배당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배당 기일이 2017년 11월 15일 날 배당이 잡혔고 배당 종결이 났습니다. 이때 기한 후 납부했다. 자, 여기서 이 소유자가 현재 임차인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임차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여기를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요거 제가 카피를 안 했는데 그 당시 점유를 하고 있었고 현재 이 소유자 그러니까 전 소유자죠. 전 소유자의 와이프가 그 당시에 보니까 현황 조사에 어떻게 했냐면 임대차 관계가 없다. 그 와이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현황 조사할 때 여기 보면 배우자 누구누구에게 문의한 바 자세히 알지 못한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진술을 했단 말이죠. 이분의 배우자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분의 배우자가 또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가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매각 물권 명세서에는 이분이 전 소유자라는 거는 표기를 안 해놨어요. 예, 뭐 그런 의무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다른 거 뭐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현황 조사에 뭐 이분이 임차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보증금, 차임, 미상 전입신고는 2000년 4월 6일 그렇다면 전 소유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대항력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상은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가격을 봐야 되겠죠. 이제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보기 전에 단지에 보니까 세대수가 1704세대예요. 16개 동이 있고 뭐 개별 난방이고 열병합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도 면적은 작은 평형대는 없어요. 99 타입, 119 타입, 148 타입 이렇게 있네요. 주차 대수도 한 1.3대1 정도 돼요. 나쁘지 않습니다. 갈마역 인근에 있고요. 현재 뭐 전세는 4억 5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억 5천에서 4억 사이 그리고 월세는 5천에 140인데 5천에 한 100 정도 왔다 갔다 라고 보고요. 매매도 7억 5천 나와 있는데 매매 7억 5천에 안 될 것 같다 라고 보입니다. 일단 호가라고 보고요. 누리아파트 여기입니다. 갈마역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월평역 이렇게 갈마초등학교도 보이고 갑천중학교 보입니다. 103동 물건은 여기죠. 여기 도로변인데 도로변보다도 뒤에 있으니까 나쁘지 않겠죠. 앞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낫지 않겠냐
않겠냐라는 생각이 되고요. 평면도를 보면 여기 입구죠. 입구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승강기고, 승강기에서 입구 들어오면 침실 양쪽에 있고, 뭐 발코니 많네요. 그리고 침실이 4개, 주방, 그리고 욕실 2개인데 욕조가 2개네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침실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붙박이장 하나 놓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안방인 것 같죠? 나쁘지 않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발코니 면적이 많아가지고, 옛날 아파트들은 좀 발코니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다.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장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가격을 볼게요. 가격은 아실에서 제가 주로 봅니다. 아실에서 보면 뭐 월세라든지 전세, 매매 이런 것들이 막 그때그때 올라와요.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층까지도 이렇게 오픈을 하기 때문에 보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시세도 바로 반영돼서 나오기 때문에 시세 파악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최근에 거래된 게 한 6억 정도 거래가 됐고요. 한 2층입니다. 이거는 층이 좀 낮죠. 그리고 월세나 전세를 보니까 5천에 85짜리도 있네요. 그래서 5천에 한 100에서 120, 뭐 그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세는 뭐 4억 5천, 4억 3천 놓은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전세가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매물이. 그럼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사이가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매매 가격을 볼게요. 연도별로 쭉 나온 겁니다. 매매만 쭉 추려놓은 거예요. 22년도에는요 이렇게 6억 5천대, 6억에서 6억 5천대 거래가 됐고요. 21년도에는 이제 거래 가격이 좀 높습니다. 이때는 21년도에는 한 7억대 정도까지도 거래가 됐고요. 20년도로 오니까 한 5억 후반대에서 6억 초반대 거래가 됐어요. 현재 가격이 20년대 초반대 가격까지 거의 오가고 있어요. 이건 20년 중반이죠, 여기는. 자, 그럼 초반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가 어느 정도 가격이 맞겠냐. 20년 5월 5억대 요 정도 가격까지 와 있다. 지금은 요 정도의 사람들이 가격을 보고 있다. 저렴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경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저렴하게 사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이겠죠. 이 가격. 그러면 4억 후반대에서 5억 초반대까지의 가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5억 요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4억 후반에서 5억인데 요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요 정도 가격선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5억 기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최저 가격이 얼마예요? 최저 가격이 5억 2,990만 원. 그러니까 5억 3천이잖아요. 말하자면 5억 3천이니까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애매모하긴 합니다. 원래 5억이면 딱 좋았을 건데 5억 3천이라 애매모해서 유찰된다 하더라도 정가격을 넘길 확률이 높아요. 꼭 실매수 그리고 뭐 앞을 본다고 하면 5억 3천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 20년도에 5억 후반대 6억대가 거래가 된 게 있어요. 이렇게 20년 초반대 이 정도 가격까지는 무난히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5억 초반에만 받아도 1억 정도 시세 볼 수 있지 않겠냐 나중에는. 그리고 최근 이제 아파트 분양 가격을 보면 101 타입 같은 거 갑천 2블럭인가요?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거기도 한 101 타입 가격이라고 하면 요 정도 가격 분양가 되지 않겠어요? 뭐 옛날 아파트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년도 요 정도 가격 여기 요 정도 가격은 나중에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6억 중반까지 보고 5억 한 3천 정도 선에서 낙찰을 받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유찰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조정 지역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조금 아직까지는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또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 문제가 조금 완화가 더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취득세가 현재는 1주택자한테는 뭐 하나 더 취득하더라도 일반 세율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부담이 있다. 금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관망세다. 그러나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가격이 상승이 여지가 있다. 어떤 분들은 내년 후반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입니다. 조만간에 바로 이제 가격 상승의 타이밍이 오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이제 포인트죠. 포인트는 뭐냐면 전 소유자가 매매를 하던 경매로 낙찰이 됐든 간에 대항력 시기는 만약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예요.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대항력 시기는 다음날 0시다. 그리고 옛날 뉴스에 한번 나왔던 게 있어요. 이게 매매를 하면서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오를 때 팔아야 되는데 매수자가 있는데 팔고는 싶은데 어떻게 돼요? 높은 가격에 팔면서 본인이 거기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높은 가격의 임차인으로 들어가는데 매수자가 그날 소유권 이전하는 그날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면 대항력이 다음날 0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금액을 오히려 매매 가격을 낮게 파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뉴스들을 제가 한번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아까 맨 앞부분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위에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그거 보시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음날 꼭 등기부를 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누리아파트 경매 물건을 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